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강 무기만 다루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과 데이터만 믿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신뢰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든 나라. 총알보다 빠르지 않고 로켓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가진 곳.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산기업 에어스트롬 테크의 최고 기술 책임자 존 밀러입니다. 20년 넘게 무기 개발과 분석 업무에 몸담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경력 대부분은 세계 최고의 무기만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브람스 에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이런 이름들은 제게 마치 교과서처럼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무기 품질에 관한 평가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국가 브랜드가 신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제 평가 목록의 최하단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기술은 좀 올라왔겠지만 결국 독자 개발보다는 조립 아니겠어? 이런 고정관념을 저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업무 중 이상한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 대규모 도입 결정. 폴란드?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두고 한국산을? 처음엔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본사의 부사장 폴 해리슨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존, 너도 이상하지 않아? 싸기만 한 무기를 그렇게 대량 구매할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깊게 고민했습니다. 논문이나 수치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 방산실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정식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과 촘촘하게 연결된 도로망, 끝없는 차량 행렬. 여기까지는 좋군. 그런데 무기라니? 여전히 제 마음속 한켠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서 한국 방산산업의 현재를 소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깔끔했고 통역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제 본능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발표. 그런데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10분 만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방산기업의 브리핑 자료라면 성공 사례만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우리 제품은 이렇게 우수합니다. 테스트 성공률 98%입니다. 같은 자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뜬 것은 성공률이 아니라 고장 이력, 실패 데이터였습니다. FA50 초기 모델, 엔진 출력 저하 문제 발생, 개선 프로토콜 12회 진행, K 전차, 변속기 내구성 결함 발견, 교체 주기 변경 기록.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상세히 기록하고 그것을 개선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뻔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 부끄럽지 않은가? 하지만 발표를 이어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강해진 이유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건의 무기 개발 보고서를 읽어왔습니다. 그 대부분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성공만을 포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실패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평가 하락, 예산 삭감,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렇게 실패를 기록했더라면 무기 개발은 훨씬 빨라졌을까? 노트북을 펼쳐 출장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실패를 기록한다. 실패를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짧은 하루 동안 저희 방산 산업에 대한 기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출장은 새로운 무기를 보는 여행이 아닐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이해해야 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대전 ADD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충격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이튿날 새벽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ADD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실체를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기록을 잘 정리했다지만 과연 실제 개발 능력까지 뛰어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ADD 연구소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쳤습니다. 여권은 물론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별도로 보관해야 했습니다. 시설 내부는 전형적인 연구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색빛 복도, 깔끔한 연구실,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투어가 시작되자 저희 생각은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ADD 소속 연구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쪽은 저희 실패 기록 아카이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시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기대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역시 실패 기록이라 해봐야 몇 가지 문서 정도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벽 가득 진열된 낡은 변속기, 깨진 유도탄 모듈, 작동하지 않는 추적 장치들, 심지어 실패한 포탄 시험품까지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문의 손글씨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3차 야전 시험 결과 변속기 내구성 부족, 주행거리 27km 후 열화 발생, 4차 개선 시 베어링 소재 교체 요망. 누가 봐도 실패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아닙니다.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도, 철학, 심지어 사명감까지 깃들어 있었습니다. ADD 내부 깊숙한 곳, 연구원 전용 아카이브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개발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연구 기록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스프링 노트, 낡은 바인더, 찢어진 파일, 모두 손글씨였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핑된 정제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현무아이 엔진 연속 불안정 원인 분석.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커피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실패했던 날의 감정,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포기하지 않고 개선을 시도했던 흔적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하지만 기억이 끊어지면 실패는 반복됩니다. 가이드 연구원의 설명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를 가능한 한 삭제하려 합니다. 그게 책임을 피하고 성과를 포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이곳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 했습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진 것이다. ADD 방문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한화 디펜스의 실물 테스트를 직접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포천 야외 시험장, 초봄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K9 자주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조종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뜻밖에도 개발팀의 중견 엔지니어였습니다. 직접 탑승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면만 봐선 안 됩니다. 그 엔지니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타보고 부서져보고 고장도 내봐야 진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합니다.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고 AI 예측을 통해 고장률을 낮춥니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감각은 사라집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끝의 느낌, 진동, 충격, 조작 미스까지 전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포신을 분해하던 한 연구원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궤도 테스트하다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흔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손끝과 땀으로 무기를 만든다. 실내 공정실 옆 벽면에는 고장 노트라는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장 사례, 발견자, 원인 분석, 개선 조치가 모두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개발자들의 필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거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설계자가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지배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현장에서 오류를 느낀 사람이 가장 먼저 답을 가진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K9 자주포 고장률 분석이라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평가에서는 고장률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K9를 낮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치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고장률이 높은 게 아니라 고장을 숨기지 않은 거였다. 정직한 기록, 투명한 데이터,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뢰의 기반이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포천 시험장에서의 충격을 안고 돌아온 저는 곧장 다음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ADD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끌어당긴 것은 공식 일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정된 야외 시험장이었습니다. 제주도 부대 시험장. 사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민간 거주지가 밀집해 있어 장거리 무기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주도는 그나마 일부 해안 지역에서 사격 테스트가 허용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민가와의 거리 문제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든다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였습니다. 습도가 높고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였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시험 대상은 차세대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의 환경 적응성 테스트였습니다. 제게 배정된 자리는 관찰형 벙커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르기 직전 담당 엔지니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시험은 성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기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 쏜다. 미국에서는 발사 시험이 실패할 경우 곧장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실패 기록은 대회비로 봉인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를 드러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러졌고 굉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어지는 굉음, 진동, 먼지, 흙먼지, 바람,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실전을 전제로 실패를 극복하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사가 끝난 뒤 시험 데이터 분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 사례 몇 가지가 곧바로 공개되었습니다. 엔진 점화 지연 0.2초 발생, 추진체 일부 연소 불완전, 담담하게 발표하는 연구원들, 당황하거나 숨기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정 가능한 실패입니다. 다음 개선안을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 중 한 명이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간 곳은 연구소 한켠의 아카이브 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실패한 시험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사 실패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실험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도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실패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기에 실패를 숨기지 않고 집요하게 기록하고 끝내 성공을 쟁취한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힘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무기 스펙과 성능, 수치만을 들여다본 이 손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수출하는 나라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국방부 방산협력국 관계자 박승훈 실무관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지로 방산 수출을 실무 조율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박 실무관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수출합니다.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K 전차를 수출할 때 기계만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지에 탄약 공장과 정비소를 지어주고 교관을 파견해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현지 병사들이 직접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체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야전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인근 한국 지원팀이 수리하는 체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걸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들은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팔고 떠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지켜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록하는 나라이고 기억으로 신뢰를 만드는 나라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지, 왜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한국과 함께하려 하는지. 그들은 싸고 좋은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운 것입니다. 출장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보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과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도착할 때 가졌던 의심과 선입견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본질에 깊이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민군 복합방산 세미나라는 행사였습니다. 서울 모처의 비공개 세미나장이었습니다. 초청된 인원은 소수였지만 모두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등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기술 인력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초청자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술 발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연단에 한 사람이 올랐습니다. 그는 전직 한국군 장성이자 현재는 국방기술연구소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무하던 시절 탄약고에 보관된 무기들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고장이 잦았고 겨울이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청중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고장난 무기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술, 성능, 스펙, 가격, 그 모든 요소를 넘어서는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무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수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다시 터졌을 때 내 자식이 쓸 무기를 내 손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평생 무기 수치만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저의 직업 인생이 순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만을 평가하고 성능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엔 존재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연사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려는 마음은 단 한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한참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늦은 밤에도 붐비는 도로, 그리고 묵묵히 이어지는 시민들의 일상. 이 평화로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디며 무기를 만들어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억을 품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정리될 수 있는 출장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능, 스펙, 가격, 대비 효율성. 그런 차가운 숫자들로는 오늘 제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제 노트북에는 단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기억으로 만들고 기억을 무기로 만든 나라였다. 비행기는 어둠 속을 뚫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검푸른 바다 위로 유럽의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먼지바람, 제주도의 강풍, 창원의 자주포 굉음, 대전 연구소의 낡은 노트 필기까지 모든 기억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 전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때는 주저없이 미국 혹은 독일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거긴 실패를 기술로 바꾸고 기억을 무기로 만드는 유일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평가하는 모든 무기에는 기술 수치뿐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기억과 정신까지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기억을 잊지 않는 나라, 실패를 숨기지 않는 민족,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저는 이제 그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과 정신으로 완성된 한국의 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기록을 품어 세계를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온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뢰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